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윤세아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24살 청년의 어깨에는 서울대 언어학과 수석 졸업장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죠. 전액 장학생으로 받은 미국 동부 명문대 교환 유학 기회. 이건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아야, 겸손하되 기죽지 마라. 진짜 힘센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아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이 귓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80을 넘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까지 겪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13시간 비행 동안 세아는 아버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학자였던 아버지는 세아가 15살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연구 노트들, 그 안에 적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사고의 다리 라는 문구가 세아를 언어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세아를 맞이한 건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기숙사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나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K-팝 굉장하죠. 세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이 아쉬웠죠. 기숙사 방에 짐을 풀며 세아는 아버지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세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창밖으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과 담쟁이 덩굴로 덮인 건물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너머로 세아가 마주해야 할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첫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양인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죠.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세아는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겸손하되 기죽지 말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세아는 어깨를 펴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세아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명 남짓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동양인은 세아 혼자였죠. 가장 앞자리에 앉으며 노트와 펜을 정리하는데 강단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워커 교수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실을 훑다가 세아에게서 잠시 멈췄죠. 또 동양인이군. 뭐 통역사라도 필요하지는 않겠지? 워커 교수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강의실에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똑바로 앉아 교수를 바라봤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언어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워커 교수가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세아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해당 문화의 사고방식이 녹아 있어요. 세아는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워커 교수의 설명 방식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질문 있나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워커 교수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동양 언어들의 경우 문법 구조 자체가 서구와 다른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워커 교수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세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 높임법이 발달해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언어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는 개인주의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건 현대 언어학에서는 구식 접근법이에요. 워커 교수가 세아의 의견을 단숨에 일축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워커 교수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세아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될 거라면 앞으로가 쉽지 않을 것 같았죠. 복도에서 한 학생이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발의 여학생이었어요. 안녕, 난 제니야. 처음 보는 얼굴이네. 윤세아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워우, 멀리서 왔구나. 워커 교수님은 원래 저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제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세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기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라고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수업부터 워커 교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아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고 다른 학생들의 실수는 넘어가면서도 세아의 답변에는 항상 문제를 찾으려 했어요. 윤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 수업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워커 교수는 세아를 지목하며 특별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세아가 답변하면 곧바로 반박이나 비판이 뒤따랐어요. 그건 자국 문화를 끼워 맞춘 아마추어적 해석이에요. 워커 교수의 날카로운 평가에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도 세아를 옹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워커 교수는 세아의 발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밀어놓고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아는 준비한 내용의 절반도 발표하지 못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받았는데 말이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세아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수업 후 복도에서 제니가 다가왔어요. 세아, 괜찮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세아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시 동양인은 감정적이라는 편견만 확인시켜줄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세아 앞으로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조시였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미국인 학생이었죠. 워커 교수님 정말 이상해. 왜 너한테만 저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 혹시 과거에? 아니에요. 처음 만난 분입니다. 조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세아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던 그에게는 워커 교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세아가 손을 들면 워커 교수는 일부러 다른 학생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세아를 부르며 이미 다뤄진 내용을 또 물어봤죠. 이미 논의된 부분인데 다른 관점은 없나요? 결국 세아는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워커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독창성이 부족하네요. 그날 밤 세아는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을 펼쳤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끈기로 견뎌낼 작정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기숙사에서 세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의 지속적인 조롱과 편견에 지쳐갈 때쯤 세아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파일이 들어있는 낡은 기계였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이 파일을 듣는 건 언제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힘들 때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15살 세아에게 남긴 그 음성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세아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너는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야. 두려워 말아라. 아버지는 언어학자로서 평생 동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십 개국 언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세아는 그 책들 사이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접했죠. 아빠는 못다한 일이 많아.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녹음 속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세아를 격려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견과 오해는 언제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 소통은 그런 걸 뛰어넘는 법이야. 세아는 워커 교수의 조롱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화내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하셨을 거예요. 세아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15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말이죠. 녹음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다리야. 그걸 기억해.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아빠. 창밖으로 캠퍼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들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세아는 책상 위의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워커 교수의 편견 따위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세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수업에서 워커 교수가 또다시 비아냥거려도 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욱 깊이 있게 공부했죠. 아버지의 음성은 세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들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세아의 공부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커 교수의 지속적인 조롱에도 불구하고 세아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노트 필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 씨가 실수로 세아의 노트를 보게 됐어요. 세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람에 날린 종이를 주워주려다가
그 내용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건 뭐야? 조 씨의 눈이 커졌어요. 세아의 노트에는 단순한 수업 내용이 아니라 독창적인 언어학 이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언어의 문법 구조를 문화적 배경과 연결시킨 분석, 동서양 언어 비교 연구까지 대학원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죠. 세아가 돌아오자 조 씨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세아, 이거 정말 내가 쓴 거야? 네, 그런데 왜요? 이건 대학원생 수준이 아니야. 너 학회에 발표해봐야 해. 세아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쓴 건 그냥 개인적인 연구 노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 씨의 반응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로렌스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해. 로렌스 교수는 워커 교수와 달리 학생들에게 친근한 분이었어요. 언어학과의 원로 교수로 많은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조 씨의 권유로 세아는 로렌스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세아입니다. 아, 한국에서 온 학생이군요. 앉으세요. 로렌스 교수는 백발의 신사였어요. 세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걸 봐주실 수 있을까요? 로렌스 교수가 노트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안경을 벗고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 썼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로렌스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언어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지만 이런 독창적인 관점은 처음 봤습니다. 윤양,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에요. 이건 논문 수준입니다. 세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그저 호기심으로 써놓은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거든요. 다음 달에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요? 아직 학생인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로렌스 교수는 세아의 논문을 익명으로 학회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세아는 반신반의했지만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특별한 힘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세아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당일 세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형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로렌스 교수가 익명으로 제출한 세아의 논문이 선정되어 깜짝 발표자로 나서게 된 거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세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관객석에는 각국의 저명한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워커 교수도 있었죠. 모니터를 통해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을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순간 아버지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라는 그 말씀이요. 안녕하세요. 세아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차례로 인사했어요. 관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아의 발표는 기존 언어학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각 언어의 문법 구조가 어떻게 그 문화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지, 동서양의 언어적 차이가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 중심 사회의 깊은 철학을 보여주죠. 세아가 한국어 예문을 들며 설명하자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보던 언어학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프랑스 교수가 프랑스어로 질문했어요. 세아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답변했습니다. 독일 교수의 독일어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응답했죠. 놀랍습니다. 각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시는군요. 스페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아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언어는 그 문화와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아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여러 교수들이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관점을 생각해냈나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세아는 어리둥절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워커 교수에게 조롱당했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꿈 같았습니다. 한편 모니터로 발표를 지켜보던 워커 교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아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해냈어요. 정말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컨퍼런스 다음 주 월요일 세아는 평소처럼 워커 교수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학생들이 세아를 보는 시선이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소식이 이미 퍼진 거였죠. 워커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잠시 세아를 바라봤죠. 세아는 담담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냈어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워커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죠. 지난주 국제언어학 컨퍼런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워커 교수가 자신의 발표를 본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발표를 본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워커 교수가 강단에서 내려와 세아 앞으로 걸어왔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윤세아 학생. 그가 세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목소리였죠.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워커 교수가 사과한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인 편견은 제 무지였습니다.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워커 교수는 말을 이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권위 있는 교수가 24살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교수님, 일어나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우월감도 없었어요. 그저 진정성 있는 목소리였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만이 진짜 교육자라고 믿어요. 워커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수업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죠. 수업이 재개되자 워커 교수는 세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학문적 토론이었어요. 세아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어의 어순 변화가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는 관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워커 교수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실이 살아있는 학문의 공간으로 변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제니가 세아에게 다가왔어요. 세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화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세아의 답변에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세아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컨퍼런스 이후 세아에게는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의 명문 대학들에서 공동 연구 제안을 했고 국제학회에서는 정식 발표자로 초청했어요. 하지만 세아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는 거야?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조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더 배워야 해요. 아버지처럼 언어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아의 진심 어린 대답에 조 씨는 감동했어요. 명성보다 진짜 학문을 추구하는 세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이제 세아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교수들도 세아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워커 교수의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토론장이 됐어요. 워커 교수가 세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수업이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세아,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양과 서양의 언어 구조 차이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아의 답변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수업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변한 거였죠. 어느 날 오후 로렌스 교수가 세아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세아, 정말 모든 제안을 거절할 생각인가요? 네, 아직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미 당신은 충분히 뛰어난 연구자예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언어 연구를 하셨어요. 하지만 늘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저도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세아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워커 교수가 세아에게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연구해 봅시다. 언어와 문화,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세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과 함께 연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커 교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요. 누군가는 다리를 놓아야 하니까요. 세아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워커 교수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로 다리가 됐나요?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따뜻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세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언어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진짜 사명이라는 걸 말이죠.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